안녕하세요. 작가 김시연입니다. 오늘은 세상을 바꾼 책 10권을 여러분들께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10권만 선정하는 게 참 힘들었지만 그래도 인류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책 10권을 선정해 보았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들은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었습니다. 세상을 바꾼 혁명적인 책이었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아직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책들을 읽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지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들을 읽는다면 과거부터 현재까지 인류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잘 이해할 수 있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들이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바꾸었는지, 만약 이 책들이 세상에 나오지 않았으면 인류의 역사는 어떻게 되었을까? 라는 내용도 함께 준비해 보았습니다. 세상을 바꾼 책 10권 출발합니다. 세상을 바꾼 책 첫 번째는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입니다. 이 책을 딱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정신 분석의 지평을 넓힌 무의식 탐구의 선구적인 작품입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은 인간의 무의식 세계를 탐구하고 꿈이 인간의 내면을 반영한다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 책입니다. 프로이트는 꿈을 단순하게 잠자는 동안의 상상이 아닌 인간의 억눌린 욕망과 소망이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았습니다. 자신의 꿈을 해석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이 꿈의 해석은요, 제가 멘탈 트레이닝이라는 책을 집필하는데 많은 영감이 된 책입니다. 이 책이 중요한 이유는 심리학이 프로이트 전과 프로이트 후로 나뉜다는 점입니다. 무의식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발견함으로써 인간 정신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힌 책이죠. 프로이트는 꿈이 우리의 억압된 욕망, 두려움, 내면의 갈등을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책이 혁명적인 점은 인간의 정신을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눴다는 점인데요. 프로이트의 이론은 현대 심리치료의 기초가 되었고요. 상담을 통해 내면을 들여다보고 과거의 경험이 현재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며 무의식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은 모두 프로이트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꿈의 해석이 출간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책이 출간되지 않았다면 20세기의 정신의학은 매우 다른 모습이었을 겁니다. 무의식의 개념과 정신분석학적인 접근이 없었다면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와 치료는 더욱 기계적이고 표면적인 수준에 머물렀을 거예요.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트라우마의 치료법 발전도 크게 지연됐을 거예요. 자아와 정체성에 대한 이해도 달랐을 거예요. 내면의 갈등이나 무의식적 동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을 것이고요. 심리학과 정신의학의 발전을 상당 기간 지연시켰을 겁니다. 이 꿈의 해석이란 책이 없었다면 인간 정신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매우 표면적인 수준에 머물렀을 거예요. 꿈의 해석이란 책은 자기 이해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꾼 혁명적인 책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책은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입니다. 이 책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생명을 유전자 중심으로 재해석한 진화론의 혁명적 렌즈입니다. 저는 이 책을 2009년에 처음으로 읽었어요. 제가 읽은 책은 이런 표지가 아니라 그 예전에 나온 표지였거든. 이건 개정판이에요. 이 책을 읽고 나서 저는 엄청난 혼란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믿는 신념과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불편한 책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고 버렸어요. 버렸는데 이 책을 또 사게 되었어요. 제가 왜 그 예전에 나온 책을 버렸을까요? 상당히 후회를 하고 있는데 저만 그런 불편한 기분이 드는 건 아니었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 책을 읽은 많은 분들이 읽고 상당한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책이 우리의 기존 신념을 흔드는 책이거든요. 인간의 모든 행동이 유전자의 생존과 번식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이타성에 대한 생각을 뒤흔들어 놓죠. 그래서 이 책이 불편했던 거예요. 저 처음에는 이 책을 막 거부하고 싶더라고요. 인간의 행동이 단순한 유전자의 프로그램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제가 믿어온 가치관이랑 정면으로 충돌을 한 거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제가 그동안 막 독서를 계속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비로소 이 책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불편한 진실과 마주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왜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을 하는지, 왜 이타적인 행동을 하면서도 이기적일 수 있는지, 이 모든 것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 책을 다시 보게 되었어요. 도킨스의 이론은 우리에게 불편한 진실을 말하지만 동시에 인간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저는 이 책이 인간의 존엄성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누구인지 더 정확하게 이해하는 걸 돕는다는 걸 알았어요. 자, 그럼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가 세상에 출간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기가 힘들었겠죠. 왜 사람들이 때로는 이타적이면서 이기적인지, 왜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지 설명하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도킨스가 만든 밈이라는 개념이 없었다면 왜 어떤 콘텐츠가 바이러스처럼 퍼지는지 이해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인공지능의 발전도 더뎠을 거예요. 그런 생각 드실 거예요. 이기적인 유전자랑 인공지능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상관이 있습니다. 이 도킨스가 주장하는 진화의 원리를 컴퓨터에 적용하는 방식이 없었더라면 AI 기술이 지금과는 많이 달랐을 거예요. 진화 알고리즘을 AI에 적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기술적 발전이었어요. 진화 알고리즘은 자연 선택의 원리를 컴퓨터 과학과 최적화 문제에 적용한 기법으로 도킨스의 이론과 상당한 유사성을 보입니다. 도킨스가 직접적으로 컴퓨터 과학을 연구한 건 아니에요. 도킨스의 유전적 관점은 컴퓨터 과학자들에게 진화 알고리즘 개발에 대한 영감을 주었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세상을 바꾼 책은 월든입니다. 월든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자연 속에서 진정한 자아를 찾는 삶의 철학적 교향곡이라고 하고 싶어요. 월드는요 1854년에 출간된 책인데요. 현대인은 대부분 자신이 가난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이 생각 때문에 굉장히 우울하죠. 사실 우리는 가난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인류사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잖아요. 왜 우리가 스스로 가난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이 월든이란 책을 읽어보면 뭐가 문제인지 그 원인을 알게 됩니다. 이 책이 되게 지루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상당히 재밌습니다. 가독성이 좋아요. 이 책은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자전적인 이야기가 많이 들어있거든요. 자연과 단순한 삶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는 작품인데요. 이 책은 소로우가 1845년부터 2년 2개월 동안 매사추세츠주 콘코드 근처에 월든 호숫가에서 홀로 지내면서 경험하고 사색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진짜로 이 월든 호숫가에서 2년 2개월 동안 자급자족을 합니다. 문명을 이렇게 완전히 벗어나서 자급자족을 한 경험을 철학적 사색으로 푼 작품. 미니멀리즘의 원조격이죠. 또한 사회 비판과 개인의 양심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태도는요. 마하트마 간디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같은 비폭력 저항 운동가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월든이 출간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이 책이 출간되지 않았더라면 세상은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있어요. 월든은 자연보호와 간소한 삶에 대한 철학을 제시한 책이거든요. 현대 환경운동의 정신적 토대를 제공했어요. 이 월든이란 책이 없었더라면 생태학적 삶의 가치를 대중들에게 알는데 시간이 훨씬 더 걸렸을 거예요. 존 뮤어나 레이첼 카슨 같은 환경운동가들에게도 간접적인 영감이 부족했을 가능성이 크죠. 소로는 간소한 삶을 통해서 물질적인 풍요보다 정신적인 풍요를 강조했거든요. 만약 이 책이 없었더라면 현대 소비주의와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철학적 기초가 부족했을 겁니다. 세상을 바꾼 책 네 번째로 소개할 책은 볼테르의 캉디드 혹은 낙관주의입니다. 이 책을 단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맹목적 낙관주의를 꿰뚫는 신랄한 풍자로 계몽주의의 정수를 보여준 걸작입니다. 이 소설이 프랑스 대혁명하고 아주 큰 관련이 있어요. 프랑스 대혁명의 사상적, 문화적 토대를 다지는 데 큰 기여를 한 작품입니다. 이 책은 1759년에 출간되었는데요. 당시 유행하던 라이프니츠의 이 세계는 가능한 세계 중 최선의 세계라는
라는 낙관주의적 철학을 신랄하게 비판한 작품입니다. 저는 현대 사회에서도 캉디드의 메시지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무분별한 발전 논리나 맹목적 신념에 대한 경계, 실천적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볼테르가 캉디드 혹은 낙관주의를 출간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18세기에 일어난 계몽주의 운동과 그 이후의 역사가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흘렀을 가능성이 커요.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프랑스 혁명의 성격에서 나타났을 거예요. 이 책에서 캉디드가 당시 지배계급의 현실 도피적 태도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거든요. 이 작품이 없었더라면 기존 체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대중적 수준으로 확산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문학 작품 하나가 어떻게 역사의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겠네요. 문학의 힘은 단순한 즐거움이나 교훈을 넘어서 사회 변화의 강력한 동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세상을 바꾼 책 5번째로 소개할 책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입니다. 군주론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권력의 작동 원리를 밝혀낸 정치학의 원점입니다. 군주론은 1513년에 집필되었어요. 이 책은 근대의 정치학의 시작을 알린 혁명적인 저작입니다. 현실 정치에 대한 냉철한 분석으로 오는 날까지도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데요. 이 책을 읽어보시면 좀 충격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너무 좀 냉혹하고 현실적이거든요. 이 책이 원전인데 원전으로 읽어도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설서보다는 원전으로 읽는 건 추천드리고 싶고요. 이 책을 해설서로 읽는 게 위험한 게 뭐냐면 정말 다양한 해설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원전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마키아벨리는 이상적인 정치가 아닌 실제로 작동하는 정치의 메커니즘을 설명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마키아벨리가 악마의 자식이니 어쩌니 이런 말들도 있죠. 근데 이거는 그냥 정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책이 오늘날에도 중요한 이유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권력의 본질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정치적 현실성이 아직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리더십의 본질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에요. 군주론은 엄청난 많은 비판을 받았죠. 굉장히 오랫동안 금서이기도 했어요. 냉혹하다, 너무 현실주의적이다, 그런 비판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군주론이 정치의 현실을 정확하게 분석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군주론이 출간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치를 도덕과 종교에서 분리해서 독자적인 학문으로 발전시킨 데는 마키아벨리의 공헌이 컸습니다. 권력의 본질에 대한 이해도 더 제한적이었을 거예요. 한 사상가의 통찰이 얼마나 큰 역사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책이에요. 세상을 바꾼 책 6번째로 소개할 책은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입니다. 이 책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자본주의의 민낯을 해부하여 20세기 세계 질서를 뒤흔든 혁명의 교본입니다. 인류 역사에 미친 영향력은 엄청나죠. 제가 자본론에 대한 영상은 자세하게 제작한 게 따로 있어요. 여기 링크 걸어놓을 테니까 링크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본론을 빼고는 근현대사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본론이 20세기 사회주의 혁명의 이론적 기초가 되었거든요. 1917년 러시아 혁명을 시작으로 중국, 동유럽 여러 나라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났고 세계 질서를 근본적으로 재편했습니다. 그리고 자본론은 노동운동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책이죠. 노동자들의 권리인식이 높아졌고 노동조합의 결성, 노동법의 제정, 근로조건의 개선으로 이어졌죠.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8시간 노동제, 최저임금제 등은 이러한 변화의 산물입니다.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한 마르크스의 분석은 자본주의 국가들이 복지정책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본론의 영향력은 현재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자본주의의 문제점이 다시 부각이 되었죠. 그러면서 마르크스의 분석이 재조명을 받았는데요. 불평등의 심화, 금융자본의 지배, 이런 현대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이해하는데 여전히 유용한 통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르크스의 예측이 모두 맞은 건 아니에요. 자본주의는 마르크스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강한 적응력과 생존력을 보여주었죠. 사회주의 실험은 여러 한계를 드러냈고요. 자, 그렇다면 자본론이 출간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인류의 역사가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가장 큰 거는 20세기 정치적 지형이었을 거예요. 아마 자본론이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면 20세기의 냉전 구도 자체가 형성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본론은 노동자들에게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투쟁할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을 제공했거든요. 자본론 이전에 그 자본주의가 어땠냐면요. 영국에서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제 막 5살짜리 꼬마애가 하루 13시간을 노동을 해요. 노동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마르크스가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았더라면 끔찍하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노동자들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자본주의도 폭주했겠죠. 마르크스의 비판이 없었더라면 자본주의는 더욱 무제한적이고 폭력적인 형태로 발전됐을 수도 있어요.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도 굉장히 느리게 일어났겠죠. 자본론은 한 사상가의 저작이 어떻게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근데 자본론이 원전으로 읽기가 상당히 어려운 책이에요. 그래서 자본론은 해설서를 먼저 읽는 걸 권해드리고 있어요. 제가 아까 말했듯이 자본론 영상 링크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상을 바꾼 책 7번째는요.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입니다. 이 책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생명의 진화를 밝힌 과학의 서막입니다. 이 책이 1859년에 출간된 이후에 인류의 사고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꾼 역작이죠. 이 책은 모든 생명체가 공통조상으로부터 자연 선택을 통해서 진화했다는 혁명적인 이론을 제시합니다. 다윈은 비글호를 타고 5년간 항해를 하면서 수집한 방대한 자료와 20년 이상의 연구를 바탕으로 이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의 핵심 개념은 자연 선택이에요. 생물이 생존 경쟁 속에서 환경에 더 잘 적응하는 개체가 살아남아서 자신들의 특징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종이 진화했다는 것입니다. 이 책이 출간될 때 지배적이었던 창조론적 세계관에 도전장을 던졌죠. 종의 기원이 현대사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광범위해요. 한 종의 멸종이 전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환경 변화가 생물의 진화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걸 이해하는 것은 인류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이 책이 출간된 지 160년이 지났는데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의 본질을 이해하고 현대사회의 문제들을 더 깊이 바라볼 수 있게 되었어요. 자, 그럼 이렇게 중요한 종의 기원이 출간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선은 과학 발전의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생물학은 현재와 같은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학문으로 발전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류의 자기 이해도 매우 달랐을 거예요. 창조론적 세계관이 더 오래 지속되었을 것이고 과학적 연구와 탐구를 제한하는 요인이 되었을 거예요. 종의 기원이 만약 출간되지 않았더라면 인류의 과학적, 문화적, 사회적 발전이 크게 늦어졌을 거예요. 물론 다른 방식으로 발전했을 수도 있지만 현재와 같은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이해에 도달하기는 매우 어려웠을 겁니다. 다윈 한 사람의 통찰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려주는 책이고요. 이 책은 단순한 과학 이론을 넘어서 인류의 사고방식과 문명의 발전을 근본적으로 바꾼 위대한 저작이에요. 세상을 바꾼 책 9번째는 장자크 루소의 사회계약론입니다. 루소의 사회계약론은 1762년에 출간되었어요. 근대 민주주의 사상의 토대를 마련하고 프랑스 대혁명의 이념적 기초가 된 혁명적인 저작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깜짝 놀란 게 아니 1762년에 어떻게 이렇게 혁명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지? 그걸 어떻게 이렇게 이론적으로 풀 수가 있지? 이런 점이 굉장히 놀라웠어요. 어려운 책은 아니니까 여러분들도 쉽게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원전으로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이 책의 핵심이 뭐냐면요.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나지만 어디에서나 쇠사슬에 묶여 있다는 유명한 서두로 시작합니다.
루소는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계약이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루소는 당시 절대 왕정의 정당성에 정면으로 도전을 합니다. 권력이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인민의 의지로부터 나온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러한 루소의 사상은 프랑스 대혁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요. 프랑스 대혁명의 주역들은 사회계약론에서 제시된 이념들을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자유평등박애라는 혁명의 슬로건은 루소의 사상을 함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사회계약론의 영향력은요, 프랑스 대혁명을 넘어서 현대 민주주의 핵심 가치들이 이 책에서 이론적 기초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읽어보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이 책이 단순한 정치 철학서를 넘어서 인류의 정치적 상상력을 확장시킨 위대한 저작인데요. 이 책은 우리에게 민주주의의 본질과 시민의 책임, 그리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비전을 끊임없이 고민하게 만듭니다. 자, 그렇다면 사회계약론이 출간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프랑스 대혁명의 진행 방식이 굉장히 달랐을 거예요. 물론 이 책이 없었더라도 프랑스 대혁명이 사회 경제적 요인들로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 이념적 기초와 방향성은 매우 달랐을 거예요. 이거는 혁명의 성공 가능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이 책이 출간되지 않았더라면 민주주의의 발전도 굉장히 느렸을 거고요. 모든 시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루소의 이러한 관점이 없었더라면 현대적 의미의 법치주의 발전은 굉장히 느렸을 거예요. 세상을 바꾼 책 다음으로 소개하고 싶은 책은요,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입니다. 이 책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개인의 자유를 옹호하는 철학적 선언입니다.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개인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책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강력하게 옹호하고 있는데요. 소수의 의견이라도 보호받아야 하고 다양한 의견의 자유로운 교환이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고 보았어요. 이러한 미래 사상은 현대 사회에도 많은 영향력을 끼쳤는데요. 개인의 기본권 보장, 언론의 자유, 소수자 보호, 다원주의, 현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들이 모두 자유론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더불어 밀은 여성의 권리도 강력하게 옹호하고 있는데요. 당시로서는 매우 진보적이었던 밀의 여성관은 여성 참정권 운동의 이론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이 출간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법 체계의 발전이 굉장히 느렸을 거예요. 국가나 사회의 개인에 대한 간섭이 지금보다 훨씬 강했을 거예요. 한마디로 자유가 별로 없는 거죠.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도 굉장히 더디게 발전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유론이 출간되지 않았더라면 현대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발전을 크게 지연시켰을 거예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많은 자유와 권리들이 다른 형태로 발전했거나 아예 보장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바꾼 책 10번째로 소개할 책은 플라톤의 국가입니다. 이 책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서양 철학의 시작과 끝입니다. 국가는 플라톤의 가장 유명한 철학적 저작이에요. 이 책은 플라톤의 저작이 그렇듯이 대화체예요. 소크라테스를 중심으로 한 여러 등장인물들이 대화를 통해서 철학적 진리를 탐구합니다. 그럼 이 책은 원전으로 읽어야 되냐 아니면 해설서로 먼저 읽어야 되냐? 제 생각은 플라톤의 저작이 익숙해지신 분들은 읽어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플라톤의 저작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다, 이런 분들은 해설서를 먼저 읽는 게 낫습니다. 이 책은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되는데요. 소크라테스는 정의의 본질을 탐구하고 정의로운 개인과 정의로운 국가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여기서 플라톤은 철학자가 진리의 본질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으므로 가장 이상적인 통치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이 주장은 실제로 현실이 됩니다. 로마에서는 철학자가 왕이 되었죠. 대표적인 인물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죠. 이 책에서 플라톤은 정치 철학의 근본적인 질문을 하면서 서양 정치 철학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서양 철학을 플라톤의 국가 없이는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이 책은 아리스토텔레스, 마키아벨리, 홉스와 루소 등 많은 철학자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서양 철학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플라톤이 국가를 지필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서양 철학과 정치 사상이 매우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커요. 이 책이 철학, 정치학, 윤리학, 교육학에 걸쳐서 지대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이 책의 부제는 인류 역사에 정말 큰 변화를 초래했을 거예요. 물론 다른 철학자들이 유사한 주제를 다뤘을 수도 있지만 플라톤만큼 체계적이고 영향력 있게 정치와 교육의 이상을 제시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현대 사회의 많은 제도와 가치관이 다르게 형성됐을 거예요. 이 책은 굉장히 유명한 비유가 나오죠. 동굴의 비유. 읽으면 이게 여기서 나온 거구나 하실 거예요. 오늘 이렇게 세상을 바꾼 책 10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영상이 반응이 좋으면 세상을 바꾼 책 10편, 동양편도 제작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한 책들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읽고 싶은 책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오늘도 열독하세요. 안녕.